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미네 씨는 방학을 맞아서 사설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네 씨가 했던 일은 유물을 얇은 한지에 싸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도 꽤 재미있었고 그 노부부였던 관장님 네 분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네. 그래서 미네 씨는 이곳에서 순조롭게 일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박물관 앞을 기웃기웃거리는 한 남자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 옆에는 또 여자분도 계시고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고요. 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관장님의 외손자 부부였습니다. 가죠. 미네 씨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뭔가 기웃기웃하는 걸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생각나서 좀 민망한 마음도 들고 해서 최대한 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냥 또 신경을 끌 수도 없었던 게 딸아이가 현관 쪽에서 계속 콩콩콩콩콩콩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박물관이잖아요. 아무래도 당시에 많은 유물들을 정리하던 그런 미네 씨는 아이가 뛸 때마다 예. 혹시라도 망가질까. 그렇죠. 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죠. 예. 잠시 후 미네 씨는 그 관장님 부부가 현관에서 손주 며느리를 배웅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가겠구나 싶어서 네. 내심 쾌재를 불렀는데 더 이상 뛰지 않을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며느리 분이 딸아이 하나만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서 뛰었는데 그래서 미네 씨가 물어봤죠. 설마. 아이 하나는 안 데려가세요? 그러자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그리고 잠시 후에 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우리 손주가 남아서 잠깐 일 도와주고 가기로 했어. 잠시만요. 뭐가 이상한데요? 아이 하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 물었더니 손주는 남기로 했다? 약간 동문서답이잖아요. 네, 맞아요. 미네 씨도 이 점이 참 의아했는데요. 하지만 가족들 일에 자기가 괜히 또 오지랖을 부렸나 싶어서 예. 그냥 묻어두고 더는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호. 자, 미네 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작업을 이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끽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아있던 손주분이 예. 창고방에서 유물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데. 함부로 그렇게. 예. 그를 따라서 처음 들어간 그 방은 빨간 기차 모양의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요. 예. 뭐 그 모형으로 봐서는 어린아이 방이었나 보다. 예전에 쓰던. 그리고 그 방은 오랫동안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또 굉장히 쿰쿰하고 쾌쾌한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곳이 그 손주분께서 어린 시절에 쓰던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꺼낸 상자 속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이나 그런 물건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던 미네 씨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게 되는데요. 네. 이때 미네 씨보다 먼저 그 물건을 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주? 이건 애기? 바로 관장님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로 예. 손주분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네. 뭐가 있나 보다. 그때 관장님 부인이 들어올린 건 작은 공제 인형이었거든요. 그 인형은 언뜻 보면 실제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던 인형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파란 천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파란 천에 네. 공제 인형? 아니 파란 고양이 인형 본 적 저 없어요. 네. 이거 상당히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 인형이 잘 안 사용되는 색깔.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파란 고양이 인형을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지. 같아요. 이게 고양이는. 뭐가 있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눈치가 보였던 우리 미네 씨. 네. 미네 씨가 그 인형을 주우려고 다가갔는데요. 네. 뭔가 오래된 냄새가 훅 하고 밀려 들어오더니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임영음이 들리더랍니다. 임영웅?
약간 소름 돋는 소리인데 이거. 자, 겨우겨우 간신히 상자에 고양이 인형을 집어넣고 방을 빠져나오면서 미네 씨의 등 뒤로는 가족들이 그 여자 나쁜 년 이런 소리들을 운운하면서 신랑이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 나쁜 년? 아니 근데 이게 보통 말이죠. 인형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있다, 저주가 있다. 맞아, 맞아. 영화에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사탄의 인형이라든지 뭐 척키 뭐 이런 게 전부 다 인형을 네, 모티브한 건데, 근데 그걸 만진 알바생이 이상해져야 되는데, 근데 왜? Why?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는 거. 어허. 아 그게 좀 이상하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좀 가끔 날카로워요. 네, 왜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오방드릉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물건에 닿거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분란이 생기는 일이 실제로 있나요? 이게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인형으로 인해서 예. 인형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연가가 뒤집어져 씌워져서 난리가 난 거를 제가 순간에 캐치를 해서 테마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인형이었다는 얘기. 네. 진짜요? 그것도 수공예 인형.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집에 아이 때문에 인형이 좀 있어요. 네, 다 있죠. 산 것도 있고 네. 누가 주워서 얻어온 것도 있고 오래된 박물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받은 게 좀 있어요. 네. 그거 싹 치우라고 해야 되겠네. 어머 잠깐만. 싹 치우라고 해야 되겠어.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은 이 인형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 일가 친척 포함해서 남이 쓰던 물건을 이렇게 집으로 잘 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이거 안 아 받으면 이거는 제가 쓰는 거라 검증된 거니까. 네, 쉽게 소독이 된 거죠. 예, 예. 이거 하나 바닥 놔. 놓고 좀 진짜 부적이죠 그게. 네. 아. 예. 네,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날 밤 미네 씨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네. 딸아이의 얼굴과 쏙 닮은 얼굴에 검은 멜빵 반바지를 입은 남자아이.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미네 씨를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동이 퉁퉁퉁퉁퉁 울리면서 네.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게 됐는데요. 미네 씨는 불안한 마음에 당장 뒤를 돌아보고 싶긴 했지만 네. 그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래요. 오지 말라는 듯이. 그리고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감각으로 뭔가의 거친 숨결이 귓가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미네 씨 뒤로 예.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딨어요? 애 어딨어요? 돌려줘요. 나한테 키워냈잖아요. 이게 뭐야? 이 목소리는 마치 예. 사이렌이 울리는 것 마냥 몇백 번이고 반복이 됐다는데요. 미네 씨는 꿈에서조차 이게 보통 악몽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매듭을 짓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그 고양이의 몸에는 머리통만 사람 얼굴이 붙어 있어요. 뭐야? 확실히 미인으로 보이는 형체였고 그 미네 씨를 잔뜩 쏘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 이 기괴한 꿈은 한 번이 아니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우, 야, 이거 잠들기 힘들지. 계속 반복이 되더랍니다. 오. 심지어 그 기괴한 형체는 꿈속에서 진짜 고양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는데요. 고양이. 아우, 깜짝이야. 나 순간 고양이가 뛰쳐오는 그러니까. 환각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죠. 예. 자, 꿈속에서 미네 씨는 그 남자아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왠지 본능적으로 이 괴물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바로 이 남자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미네 씨는 예. 온몸을 꿈틀대면서 그 남자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네. 네. 그 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아이의 표정에 네. 자기도 모르게 팔을 쭉 뻗어서 그 괴물을 치게 됐죠. 아. 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잔뜩 화가 난 괴물이 미네 씨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아, 달려들어오는구나. 그리고는 발을 들어서 미네 씨의 오른팔을 확 긁었는데 어머.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자기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굉장한 고통이 야, 느껴졌다고. 너무도 선명하게. 속에서도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면. 그 와중에도 미네 씨는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고양이 괴물이 미네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예. 엄마야? 아이. 엄마야? 응. 아니야. 내가 엄마야! 하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 너무 소름 돋아요. 내가 엄마야! 너무 무서워요. 자, 아무래도 이 고양이 괴물이 누구인지 또 미네 씨가 본 남자의 정체가 뭔지 관장님 내외는 뭔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 미네 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박물관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미네 씨는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 뜻밖의 사실요? 이제 뭐가 나오나 보다. 전화를 마친 미네 씨는 예.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간밤에 이 손주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미네 씨는 사모님에게 자신이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러자 사모님께서 안색이 싹 굳어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 그걸 태워버려야 돼. 뭘 태워? 그걸 태워버려야 돼? 설마 그거 그 고양이 인형? 알고 보니 관장님 가족에게는 예. 알 못할 사연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게 너무 궁금해. 네. 손주의 어머니, 네. 그러니까 관장님 내외의 따님, 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 이유는 이 사위가 툭 하면 바람을 피우더랍니다. 하지만 이 사위분이 아들과 영영 연을 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혼한 후에도 이 아들을 종종 만나왔는데요. 어흠. 특히나 재혼한 여성분께서 예. 이 아이에게 굉장히 잘해줬다고 해요. 아들에게. 그래. 아, 그걸 준 거야. 선물을 줬구나. 언젠가부터 그분이 손주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아.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예.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하면서 허구한 날 이 박물관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직은 선을 넘었구나, 이분이. 그러다 여자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한 거죠. 어머. 집착을 넘어서 결국 사위한테마저 버림받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 미네 씨가 자신이 꿈에서 봤던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어허. 아마 고양이 몸에 달려있던 그 얼굴은 하늘 품고 사망했던 그 여성분의 얼굴이었겠죠. 진짜 너무 소름 돋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막연히 그 관장님 부부가 네.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희생자였던 그렇죠. 거네요. 네네. 결국 관장님 내에는 파란 고양이 인형을 불에 태워서 없애셨고요. 네. 손주분도 수술이 잘 되어서 목숨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좀 마무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죠? 꿈속에서 그 고양이의 모습을 한 괴물이 네. 여자가 핥히는 장면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상처가 실제로 깨어난 미네 씨의 팔 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건가요? 이게 어디까지가 꿈이고 또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예. 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야, 이번에도 역시 이야. 열린 결말이 되는데 아무튼 듣고 있다니까 약간 무서움도 있지만 네. 꽤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일 잘못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람 피웠던 사이분 꿈에는 혹시 고양이가 안 나타났으려나.